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은행 규제 완화 소식이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렸고 간밤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장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낙폭에 비해서 탄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코스피 지수 현재 0.6% 상승폭 2125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1%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많은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 초반 통신 장비주들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엘스테크나 서진시스템 같은 종목들 10% 이상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SK그룹 우선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와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우선주가 오늘 장 초반 모두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또 다른 우선주들의 급등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에 이어서 원격진료 관련주 일부 종목들의 강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 관련주로도 묶이면서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히토리오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은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양시장에서 의약품과 제약 업종이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 주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벌써 오늘 6월을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금요일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장이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조금 줄였는데 네. 코로나 확진자 소식이 좀 나와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땐 투자 심리 위축이 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만큼 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뭐 미국 시장도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자꾸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나스닥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나스닥이 위로 올라가다가 빠지고 하면서 자릿대에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시장 유가와 나스닥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요. 환율도 1,200원대에서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와 있는 이 자리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낙폭이 깊었는데 그 깊은 자리를 회복해 놓고 난 뒤에 갈 자리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역시 지금 잘 방어적인 느낌으로 해서 잘 받치고는 있지만 이제 정말 여기서 사야 되냐 아니면 현금 확보를 해서 밑에서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공존해 있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정체되면서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최근에 있던 제약바이오 쪽에 쏠렸던 그 돈의 흐름이 자금의 흐름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두 번 빠졌을 때 우리 시장이 무너졌던 그 흐름에서 자금의 순환 섹터가 바뀌어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오늘 그런 느낌이 조금 약간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제약바이오가 조금 소폭의 하락을 조정을 주고 통신 장비주 그리고 IT와 OLED 이쪽으로 옮겨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있는 제약바이오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데 올라타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떨어지더라도 지금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IT나 아니면 통신 장비 쪽은 손절 좀 짧게 잡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3분기 때 접어드는 이 시기 때 효율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수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만약에 방향성을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매수를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역시 위쪽으로는 만약에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 한 4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현재 그 길을 가기 위한 중심 자리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는 반드시 195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게 맞다. 조금 내려왔다고 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시간적인 기간과 그리고 가격을 기다렸다가 천천히 1차 매수, 대응 관점을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 생각에는 2200포인트를 넘어갈 경우에는 좀 안착할 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2200포인트를 안착할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손절 커트라인을 좀 짧게 잡으시면서 말 그대로 이 자리에서 쌍고점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200포인트 자리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손절을 짧게 잡으면서 대응 관점을 가져가고 그 올라왔던 자리에 힘을 쓰고 방향성을 줬던 자리를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보고 24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보신다라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은 단기로만 가능하고 그런 방향성을 확인하고 대응한다라면은 말 그대로 올라가는 말에 올라탈 수도 있고요. 내려가는데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현금 확보도 할 수 있는 양 전략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뭐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장의 흐름에서 내 시선을 자꾸 왔다 갔다 따라가지 말고 좀 넓게 보시면서 시장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지가 않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로 쏠렸던 자금이 오늘 통신 장비나 IT 쪽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통신 장비나 IT주 손절 짧게 잡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고 이쯤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2200포인트까지 안착을 하더라도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빠른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코스닥에 있는 거 NG캠 생명과학이요. 아, 네, 엔지캠 생명과학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조금밖에 안 돼요. 한 5% 샀다가 네. 좀 팔고서 좀 남겨놨는데 네. 그게 어저께 많이 빠져가지고는 아. 10만 1,000원에 샀는데 네. 지금 9만 원대에서 어제 이게 빠지게 또 따라서 빠져가지고 네네. 그거 외주 남은 거를 그냥 두가 지금 다 손절매 할까. 네, 알겠습니다. 10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원래 5%였다가 조금은 매도를 하신 거죠? 예, 네. 조금 남았는데 네네. 좀 더 가져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엔지캠 생명과학을 10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이제 5%에서 조금은 매도를 하신 부분인데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 봐야 될까요? 일단 굉장히 높게 사셨고요. 네.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뭐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기대감으로 가는 회사다 보니까 네.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거 대응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네, 제 생각을 얘기 드리면 엔지캠 생명과학은 최근에 제약 바이오 쪽의 흐름에 맞춰져 있고 학회라든지 여러 가지 소스가 같이 뭉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말 그대로 기대감밖에 없어요. 뭔가 이루어졌는 건 없고 기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네. 비중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금액이 크세요? 아니, 지금 이걸 내가 아는 주식만 내가 하는데 네. 어떤 분들이 나와가지고 하도 얘기하는데 내가 홀딱 반해가지고. 네, 반하지 그걸 마세요. 조금 사가지고 네. 더 살라고 했는데 이게 싸가지가 없더라고. 10만 원 위에서 지금 10만 5천 원까지 갔는데 10만 원이 네. 무너지길래 내가 일단은, 그래서 손절매를 했는데 밀주 남은 거를 내놨더니 안 팔렸어요. 그래서 네. 어제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말하자면 9만 5천 원도 떨어졌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네. 본인의 의지상 본인이 아는 것만 하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 그대로 최근에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으니까 유혹한 거예요. 이 유혹에 빠지면은 내가 하도 자랑하니 거기에 빠지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혼자 짝사랑하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계속 들고 가지 마시고요. 한번 반등 주면은 10만 1,000원에 그냥 매도하세요. 이거는 들고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회사가 실적도 없고 말 그대로 기대감 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분위기는 이미 많이 올라섰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 저는 이런 종목 1억 여기서 안 사요. 실적도 없고 계속 돈을 까먹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사는 건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0만 1,000원에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에서 잘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NF. 네, LNF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2,200원에 비중 10%예요. 네, 42,200원에 비중 10%.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오래 기다렸는데 요즘 조금 올라와서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네네.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봐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전문가님, LNF를 42,200원에 매수하셨고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수가를 정말 애매하네요. 매수가가 42,200원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제 기준인데 42,200원짜리 정도인데 한 38,000원짜리에 조금 저항대가 있거든요. 네. 네, 38,000원 정도 오면은 굉장히 아슬아슬하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한 5% 네네네. 정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 네. 때문에 또 못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긴 하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매수가 다 왔는데 이제 네. 다 왔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체결이 안 되고 또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있어요. 아니요. 한 번은 그래야 조금 되나? 더 올라올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는데 네. 이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한 36,000원 정도 자리에 오잖아요. 네. 네, 그럼 거기서 비중을 네. 금액이 크다라고 하시면 비중을 조금 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 네. 정도까지만 줄여놓으시고 네. 나머지를 오히려 한 41,000원대까지 네. 제가 봤을 때 38,000원에 뚫으면 41,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네. 비중을 줄여놓으면 LNF는 현재 분위기는 괜찮아요. 지금 여기 최근에 올라왔던 이 급등이 내려오더라도 다시 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욕심을 비워내고 내가 네. 손실 좀 보더라도 손실을 조금 보고 난 이후에 비중만 줄여놓으면 나머지는 네. 수익권 가서 또 팔면 되잖아요. 만약 그냥 올라간다라면. 근데 네. 추후에 내려오게 되면 그 팔았던 걸 가지고 한 네. 25,000원대 다시 사면 단가 뚝 떨어지고 다시 네. 어떻게 좀 기다려보면서 수익을 또 다시 낼 수 있겠죠. 38,000원짜리를. 이해되세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네. 팔지 마시고요. 한 번 좀 더 네.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가면은 네. 제 생각에 한 36,000원 초반대 네. 한 36,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비중을 한 번에 팍 덜어내지 말고 조금씩 좀 네. 덜어내시면서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절반 정도는 나머지는 한 41,000원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손실폭이 네. 확 줄어버리겠죠, 그죠? 네, 매수가에 네. 파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리고 혹여나 나머지가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네.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경우에는 비중 10%가 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네. 떨어질 경우에는 한 26,000원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나봐야 어느 정도 떨어질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네. 때 한 26,000원 부근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자리로 만약 그냥 내려오면은 저한테 연락을 한번 더 주세요. 제가 추가 매수 전략의 가격이랑 그리고 네. 시간적인 부분을 또 얘기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네. 네, 분할 매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NF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36,000원까지 오면 비중을 일부 줄이시고 나머지는 41,000원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26,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그때 연락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네, 대주전자 주식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나 대주 전자재료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만 원에 매수했을 거예요. 비중은 한 35% 됩니다. 네, 3만 원에 비중 35%요? 예, 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예. 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조금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지 네.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로 가져가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대주 전자재료를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5%이신데 이거 장기로 좀 봐도 될까요? 아니요. 가격이 좀 높아서 네. 장기로 가져가시는 건 맞는데 익절가를 좀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떨어지면 들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장기로 가는데 마이너스로 들고 가고 싶지는 않으시죠? 계속 예. 만약 플러스로만 계속 있을 것 같으니까 장기로 가져가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은데 예.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익절가를 잡고 가셔야 돼요. 내가 장기를 가져가더라도 이익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사면 되잖아요. 장기로 가는데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죠? 예. 가만히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익절가 잡고 가세요. 만약에 떨어지는데 수익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예. 오늘 이 폭에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한 35,000원대가 좀 중요해 보이네요. 예. 35,000원 부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35,000원짜리까지 내려오는데 그 가격을 이탈하면은 제 생각에는 비중을 거의 다 파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겨놓더라도 5%만 남겨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정확하게 예. 가격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뭐 대충 예. 드리는 것보다 조금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34,700원. 예. 네, 이 가격을 이탈할 때는 그 5%만 남겨놓고 수익 실현하시고요. 오늘 또 지금 이 자리 오늘 이날의 시가 자리인데 이때 굉장히 지지해준 흐름이 있었는데 36,100원 자리가 무너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 투매성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훅 예.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한 15%나 10% 정도 좀 수익 실현하시고 기다리세요. 비중은 수익 날 때 좀 줄이시면서 가야 마음의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내가 나머지 물량을 편안하게 매도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안 파시면은 제 생각에 제자리 32,000원까지 떨어져도 하나도 매도 못 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충분히 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34,700원 이탈하면 다 팔았다가 5%만 남겨놓고 팔았다가 내려올 때 좀 잠잠해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 때 한 5% 정도만 더 사서 끌고 가보시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나머지는 감사합니다. 혹여나 올라간다라고 하면 신고가 가더라도 제 생각에 한 43,000원까지만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가가 낮지 않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절가를 잘 잡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 34,700원이 이탈되면은 비중 5%만 남겨놓고 모두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질문 네. 궁금하세요? AD 테크놀로지요. 네, AD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비중은요? 29,900원에 80%. 29,900원에 비중 80% 맞으세요? 네. 네, 이건 언제쯤에 매수하셨어요?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네,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수익이 한번 나셨을 때는 매도를 못 하신 거네요? 그때 놓쳐서 못했어요. 아,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하나 아니면 네.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가지고 가도 될지 네네. 아니면 팔아야 할 시점이 어느 때쯤 가야 수익이 날지 좀 알고 싶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를 29,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80%라서 더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더 네. 가지고 가야 되나요? 일단 계속 끌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권리락이 나와가지고 좀 불안한 느낌은 있는데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접하신 거죠? 네. 네, 이거는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회사가 워낙 좋으니까 시스템 반도체 얘기하면 이 회사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송에서 얘기는 했는데 그 자리 가격대가 이미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오히려 이게 한번 크게 빠지기 이전에부터 봤었던 종목인데 말 그대로 시스템 반도체 쪽의 이슈를 타고 실적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약간 천천히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방향을 각도를 크게 가져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싼 고점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우리에게 고점이 2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짧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요.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고 시스템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계속 공략하고 있는 섹터잖아요. 그죠? 좋은 쪽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 매수가가 제가 한 19,000원, 2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들고 있어 보자라고 하겠는데 매수 가격이 잘못됐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격. 아닌가요? 맞죠? 네. 네. 네, 시장에서 다 반영된 상황에서 올라와 있는 게 샀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번쯤 올라올 텐데 비중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매수가 오면은 매수가보다도 매수가 근처일 것 같은데 한 29,000원에서 29,700원 사이 정도가 보여요. 이해되세요? 29,000원에서 29,700원이에요. 네, 그 가격 오면은 비중을 줄여 나가세요. 아시겠죠? 이걸 매수를 너무 높게 하셨어요. 지금 현재로 더 떨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지는데 중요한 가격을 드리면 24,900원이에요. 24,900원 이탈할 경우에는 막 저 밑에 내려가서 정처 없이 내려간다라기보다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우실 거예요.
네. 괴로운 걸 가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중을, 마음의 비중을 좀 덜어내자는 측면에서 비중을 줄이세요. 아시겠죠? 24,900원 이탈해도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그래야 다른 데서 좀 매매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에 손실 보는 걸 좀 커버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관점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 비중 80%가 들어갈 땐 굉장히 위험해요. 비중을 한 종목에 들어갈 때 20%씩 20%씩 나눠서 똑같은 일정한 금액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지 경우의 수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아닌가요? 가져가도 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올라오면 29,700원쯤에 서부터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 위로 올라갈지는 감히 제가 예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한 번 정도는 더 짧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29,700원쯤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비중을 이렇게 너무 크게 매수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태림 포장이요. 네, 테림 포장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000원에 20%요. 네, 4,000원에 비중 20%.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이걸 팔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임이 좀 없어서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테림 포장을 네. 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올라올 텐데 올라오면 그냥 바로 매도하셨으면 좋겠네요. 한 번쯤은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예, 뭐냐 포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택배 쪽에서 뭐 포장이라 여러 포장의 그 재지 쪽이나 포장 쪽에 이슈가 한 번씩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쯤은 올라올 거예요. 듣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거 한 번쯤 실적은 뭐 나쁘지 않고 앞으로 실적이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이거는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한 번쯤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제 출렁이고 내려가더라도 나중에 추후에 4,300원 자리는 올 수 있으니까요. 4,300원에 꼭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데 4,300원까지 올라오시면 그때는 꼭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TV 소리 좀 0으로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KC 솔롬이요. 네, 어떤 종목이요? 아, SKC 솔믹스. 네, 알겠습니다. SKC 솔믹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990원요. 네, 비중은요? 10%요. 네, 비중 10%시면은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네, 더 이거. 추가해도 될까? 네? 더 사도 될까 하고요. 아, 추가 매수하고 싶으셔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C 솔믹스 3,990원에 매수하셨는데 최근에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더 사도 될까요? 네, 사셔도 되는데 오늘 사신 것 같아요. 아. 오늘 샀는데 지금 더 그러네요. 이거 조금 더 이따가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이따 수익 챙기고 다시 사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따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사셨죠? 네. 네, 오늘 샀는데 지금 사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그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단기로 이렇게 조금 올라왔는데 뭐 큰 네네. 이슈가 되고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올라갈 때 주춤주춤 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이 회사는. SKC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SKC 네. 솔믹스보다 SKC라는 회사가 좋고 SK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더 좋아요. 근데 네, SKC 감사합니다. 솔믹스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같이 좀 움직이는 흐름은 나올 거예요. 정말 하고 있는 사업 자체 거기서 고만고만하고 앞으로 전력 반도체나 뭐 소재 국산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화수소 이런 네.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SK 그룹 내에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주는 회사니까 괜찮아요. 들고 가셔도 되는데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라는 거는 내가 단가와 비중을 적절하게 좋게 만들면 단가는 낮으면 좋고 비중은 낮은 자리에서 잘 만들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굳이 욕심을 내지 말고 좀 낮게 사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아래로 떨어지면은 3,580원, 한 3,590원 있죠? 3,590원. 네.
요 가격 쪽에 아래에서 비중을 조금만 늘리세요. 20% 이상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10% 샀잖아요. 그죠? 그럼 네네. 나머지 10%를 한 5% 나누던가 아니면 3%, 4% 이렇게 나눠 사든지 그렇게 하시면 3,900원, 3,590원대 여기 부근에서만 천천히 한 4, 5일 정도 또 조정이 나오다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천천히 매수 관점을 분할 매수로 한번 담아서 목표가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1차는 4,550원 잡으시고요. 네. 네, 4,550원 잡으시고 2차는 5,05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네, 네. 감사한데요. 네. 매수님 SKC가 사고 싶은데 지금 매도해도 되나요? 그냥 이거 사세요. SKC는 많이 높은 자리라 조금 아.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 내려오면 사도 되는데 지금 약간 높은 자리 지키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지 네. 말고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회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네,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세요. 너무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더 매수하셔도 되는데 오늘은 윗꼬리가 달렸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590원쯤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4,5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05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두산 솔루스요. 네, 두산솔루스 매수가랑 4만 원에 20%. 4만 원에 20%요? 네. 네,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한 2달 됐어요. 아, 2달 정도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것도 좀 수익이 났을 때는 매도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한 것 같은데요. 맞으신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얼마나 더 빠질 건가 해가지고. 아. 저 뭐냐면,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건가 네. 확인 좀 해봐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얼마나 더 빠지고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두산솔루스를 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주가가 최근에는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언제쯤 올라갈까요? 뭐 양날의 검이네요. 이거는 아래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크게 다시 올라와서 매수가 근처 가서 더 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정말 로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샀던 거는 자꾸 두산에서 그룹 안에 내부의 매각 때문에 사신 거죠?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매각 이전에 이미 이 회사는 주목을 받고 이미 미리 올라왔고 사셨을 때는 그 이슈의 모멘텀이 정점에 이루어졌을 때였어요. 두산이 진짜 매각을 하고 있고 뭘 매각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사죠. 끝물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빠질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얼마나 더 빠질까요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저한테. 맞죠, 그죠? 그렇죠.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밑에서 사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가 돼야 되는데 높은 데 사서 얼마나 내려가서 멈출까요가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에 걱정을 하시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애초에 매수가 높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 29,000원대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네,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는 29,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히 금액이 크시다라고 하면은 4만 원대 같으면 손실도 굉장히 어중간하게 빠져 있으니까 손절도 잘 안 되세요. 10% 이상 나셨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절도 안 되는 구간까지 와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중간해져 버렸는데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는 만약에 이탈을 한다라면 이것도 굉장히 어중간하네. 17%, 한 15% 정도 더 빠진 상황인데 근데 내려갔다가 기술적 반등을 한번 줄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그냥 빠지기보다는. 그럼 지금 이 자리 비슷한 가격대 다시 올 텐데 그 자리에서 꼭 매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려온다라면. 이해되세요? 내려온다면요. 네, 그럼 내려온다라면. 아닌데 맛있게만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는 안 될까요? 그 자리를 지키면 다행인데 그때부터 하락으로 빠져서 계속 하락 추세로 이 회사는 상장 이후에 빠진 적이 없거든요. 네. 네, 상장을 여기서 제가 옆으로 선을 그어볼게요. 상장을 이 밑에 선 보이시죠? 네네. 네, 상장 그러니까 분할해서 이 상장 재상장을 한 거잖아요. 이 회사가 신규 상장을 한 거잖아요. 두산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넘어왔는데 상장되고 가격되고 올라왔던 게 한 번 또 빠지지 않고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 올라올 그렇죠. 때 파동의 흐름이 다 나오면서 나왔거든요. 추세 방향성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다 지우고 방향성을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빠진 게 아닌데 계속 이 방향성을 위로 유지하는데 이 방향성을 위로 한 번, 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내려오고 나면 그 뒤에 살짝 반등을 주고 그 뒤로 무너지면은 이 밑에까지 그냥 쭉 떨어질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는 통계예요. 보통 기업들이 추세 방향성 위로 만들면은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항상 오르다가도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 내려오면은 올라갔던 시간만큼 또 내려오는 시간 또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 시간대로 추세 방향성이 지금은 상승 추세인데 다음에는 하락 추세로 바뀌어버리면 그 추세에서 이 가격대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29,000원짜리 때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오면은 한번 지지받고 뚫고 올라가면 신고가를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장님이 매수했는 이 가격대는 그만큼 하이 리스크예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니까 매수가가 오히려 제가 얘기했던 29,000원 같으면은 기다려보고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이 매수가가 4만 원대 같으면은 우왕좌왕하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혼돈스러워요, 그렇죠. 지금. 네. 전문가 입장이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한번 줄 수 있으니까 올라오면은 39,500원 위로 올라올 때 비중을 가감히 줄이시면서 매도 대응을 했다가 이 회사의 내가 다시 매수해서 수익을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한 생각이 드신다라면은 반드시 29,000원 아래에서 천천히 한 15% 단위로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매도 의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한 올라오면은 10%를 좀 줄일까요? 네, 줄이셔도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결정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직접 네.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팁을 드린 자라면은 한 32,8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가격 이탈할 때 비중을 꼭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2,800원에서 비중 줄이시라는 의견을 드렸고 또 매도 의견 추천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상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스피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바로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이월드입니다. 이월드는 매수가가 4,400원이시고 비중은 5%이신데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보유하셔도 되고요. 일단 남북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일단은 잠정 상태로 약간 보류된 상태니까 한 번쯤 그 분위기 타에서 응축되고 있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 인맥주로 연관성이 있는데 대선 1위 주자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매수가가 조금 현재 약간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 나와주면은 5,100원대 부근, 5,050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자리에서 일단 수익 실현하고 비중이 작으니까 단기로만 대응하시고 추후에 다시 재공략하는 전략 좀 지켜보시고 남북 경협이든 정치 인맥이든 조금은 회사가 수익 구조가 더 이월드보다 조금 더 탄탄한 회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5,050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알서포트입니다. 알서포트는 매수가가 7,900원이시고 비중은 20%이신데 이분은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나. 좀 전에 제가 상담했던 거 비슷한 관점인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엉테트 때문에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한 번쯤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가격에 사겠다라는 거는 손절을 잡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매수하기 전에 이미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걸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가 제가 봤을 때 조금 높은 것 같고요. 제 손절 기준은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손절 기준은 7,220원이니까 이 가격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요. 안 무너지고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한 번쯤 신고가 영역을 도전을 할 텐데 욕심내지 마시길 바라고요. 8,500원대에 수익 실현하시고 이런 높은 자리에 손절을 잡고 대응 못하실 것 같으시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7,22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올라가면 8,500원에서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매수가가 27,000원이시고 비중이 10%이신데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미래를 멀리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방산주 개념에서 좀 올라왔던 폭은 있지만 그 폭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방산 쪽에 안 엮이는 게 더 좋다. 항공 쪽에 말 그대로 전투기나 이런 생산되는 부분의 효율적인 부분, 말 그대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부각되는 게 좋지, 방산주로 엮여서 뭐 빅텍이 올라가는데 따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는 건 한국 항공우주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 영향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관점은 21,800원 아래쪽, 21,800원이 아니라 그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7,000원 같으시면 그냥 들고 있어도 이 가격에 매수하지 않는 이상 들고 있어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 최종 장기적인 목표가를 한 34,000원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21,800원 아래에서 하시고요. 장기 목표가는 34,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는 1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이신데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내일까지만 보유하시고요. 내일 반등이 안 나오면은 수익 네. 내일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내일 또 장을 열어버리죠. 자, 월요일 날 반등하지 않으면은 매도하시고요. 일단 11,600원 같으시면 수익 중이신데 일단 보유하세요. 최근에 나왔던 어제의 저가 자리를 익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2,850원입니다. 이 가격 이탈하면은 익절하시고 지금 오늘 자리 기준이 변곡 구간입니다. 단기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위쪽으로 한 번쯤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이전에 이미 올라갔는데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욕심내시면 안 되고요.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릴 텐데 익절가는 똑같습니다. 어제 저가 잡으시고 위로 올라오면은 14,000원 자리에서 1차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4,9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익절가 12,850원, 목표가는 14,000원과 14,9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유비코스 38,900원에 네. 20%입니다. 네, 유비쿼스 38,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오늘 좀 사이버지가 오르고 있는데요. 네. 거래가 워낙 없이 올라와서 네, 올라도 조금 불안해서 제가 매수가까지 올렸는지 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오늘 7% 이상 오르고 있긴 한데 거래량이 좀 적다 보니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네,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유비쿼스 38,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까지 갈 것 같고요. 이 회사는 팔 필요 없고 계속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보는 4차 산업에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말 그대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유비쿼스 홀딩스나 유비쿼스가 코로나 이전에 갈 분위기를 잘 만들다가 좀 밀려 내려가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사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좀 높게 좋다고 해서 샀거든요. 네, 그 좋다고 할 때 사지 마시고 남들이 아무 말 안 할 때 사세요. 아시겠죠? 네. 네, 내가 나 혼자 좋다라고 알고 있을 때 살 때가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기다리면은 나중에 남들이 진짜 좋네라고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미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살 때 수익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라고 하면 사지 말고 이미 많은 사람이 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달려들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 내려와요, 주가가. 그때 사시는 게 맞고 기다리니까 내려오잖아요. 그죠? 위에 샀는데 지금 결국 내려왔잖아요. 좋다는 거 알고 있다가 좀 기다려 사면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적은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혼자 그냥 평균적인 거래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냥 가격대가 3만 원대, 주당 가격이 좀 비싸게 3만 원대로 보이니까 거래가 주식 거래 수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적정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1차적으로 비중이 20%니까 한 42,000원짜리 부근 올 거야. 41,500원? 41,500원이요. 그 자리에 오면은 비중을 조금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세요. 일단 첫 스타트 투자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내려갔다 예. 왔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예.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는 만약에 안 떨어지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예. 한 47,000원 정도까지 거기까지만 아. 보시고 나중에 예. 혹여나 다시 떨어질 경우에는 오늘 이 가격대 있잖아요. 예. 오늘 이 가격대 꼭 기억하고 예. 계셨다가 나머지는 안 팔리고 떨어지면은 이 가격대 오면 꼭 연락을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사는 가격대 말입니까? 아니요. 지금 오늘 현재 이 가격 36,500원. 36,500원이요? 네, 이 가격대로 나중에 다시 떨어지면 그때 얘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되셨나요? 일단 41,500원에 한번 그렇죠. 엄청 절반 팔고. 수익, 절반 팔고 나머지는 47,000원까지 보는데 절반이 47,000원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맞죠? 네네. 그러면 그대로 떨어져서 만약에 36,500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격 오면은 전화 상담을 한번 더 주시면 전략을 또 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홀딩스도 같이 봐도 되죠. 제가 홀딩스 네, 같이 보시면 돼요. 홀딩스가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같이 보시면 돼요. 홀딩스는 얼마까지 보면 됩니까? 유비커스 매도할 때 홀딩스 가격대에 매도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비쿼스 더 가지고 있어도 좋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41,500원의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는 47,000원까지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오늘 현재가까지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 아모레퍼시픽이요. 예. 네, 이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만 원에 20%요? 네, 15만 원에 20%. 이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중기로 가져와도 되는 건지요? 네, 좀 길게 좀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러고 비중 더 실어도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을 15만 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 좀 오랫동안 봐도 될지 추가 매수해도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어제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네. 어제 사셨죠? 예. 네, 어제 사셨는데 들고 가시는데 더 늘리진 마세요, 지금. 그냥 가격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 왔어요. 근데 예.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약간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소요가 되는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이 이 회사가 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에서 약간 조금 실적적 부분이 조금 감소한다거나 좀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가져가시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늘리는 거는 지금 시기는 아니다. 시간적으로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더 높게 사셔도 되는데 시간을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하반기 넘어갈 때 3분기 중반 정도니까 한 10월 달 넘어가고 나는데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결국 우리나라 방문이라든지 방문하지 않지만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마 그때쯤에 한 번은 나올 것 같거든요. 워낙 지금 잠잠하게 있기 때문에 그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중국 관련주는 3분기 중반 10월 달 넘어갈 때 이제 4분기로 접어드는 그 시기 때 한번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은 매수가는 좋고 추가 매수 관점은 더 아래로 가격은 드리겠는데 한 13만 원대, 13만 원 중반대 정도 보시는 게 맞고 이 종목을 들고 있다 목표가는 적정 주가가 가치 분석을 통해서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조금 아래인 19만 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0월 이상까지 시간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는 13만 원 중반대부터 생각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좀 천천히 들고 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원익홀딩스. 네, 원익홀딩스요. 예. 네,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20%에 네. 4,400원. 네. 4,400원.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예.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조금 더 가져가도 될까? 한 5,000, 한 500원까지 올라갈란가?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궁금해가지고, 예. 네, 5,500원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 네, 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원익홀딩스를 4,400원에 매수를 하시고 비중이 20%이신데 이제 5,000원 이상까지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는 있는데 전략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바꿀까요? 5,500원에 팔겠다라고 하면 5,500원만 딱 기다리면 안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매도가를 제가 조금 제시해야 되고 원익홀딩스는 괜찮아요. 지금 근데 매수가가 뭐 지금 수익 중이긴 한데 뭐 그렇게 들고 간다라면 내려오더라도 좀 기다리셔야 되는 측면도 있고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다만 떨어질 때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4,550원? 4,550원이요. 이해되세요? 예, 4,550원. 네, 이 가격 이탈하면 팔았다가 매수가 부근에 다시 또 모으세요. 천천히.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4,500 지금 조금 올랐죠. 네, 올랐어요. 한 5% 정도 올랐어요. 아, 예. 네, 그 수익 중에 하나인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하반기 때는 이 제약바이오 했던 돈들이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옮겨갈 수도 있고요. IT 반도체나 뭐 5G가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 돈이 이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반도체 쪽은. 예.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제가 가격을 드리면 5,300원의 절반. 예. 네, 5,300원의 절반. 예. 네, 그리고 5,700원의 절반.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5,500원에 딱 팔겠다라기보다 안정권에서 비중 수익을 좀 실현해놨는데 5,500원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5,500원을 뚫고 5,500원 오면은 5,500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700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팔면 결국 수익은 조금 더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큰 차이는 이게 아니지만. 이게 작년인가 보니까 한 6천 가까이도 갔거든요. 네,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시장의 경제 재개와 분위기만 잡히면 그 가격대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4,550원에 팔았다가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라는 전략을 드렸는데 5,300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5,700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딱 5,500원 보고 가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G3 BMT. 네, G3 BNT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9,500원에 10% 정도 됩니다. 네, 29,500원에 10%면 이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한 3주 정도. 네. 네. 한참 많이 올라올 때 매수하셨네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하고요. 네네. 근데 이게 뭐 홍보 내용은 상당히 좋던데, 앞으로 전망이 좋은 그 바이오중가 네.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주가가 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시고 회사 전망 같은 것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G3 BNT를 29,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주가가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네, 전망이 좋은 거는 전망은 없고요. 전망은 없고 기대감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이오는 말 그대로 전망이라기보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결과가 있어야고 뭘 팔아야지 뭐 회사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홍보물 얘기하셨는데 G3 BNT가 뭐 홍보를 잘하고 내용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바이오 연구 개발 임상에서 투자를 받아서 그 연구를 하는 게 바이오 쪽의 대부분의 생존 전략이잖아요. 아닌가요? 네네. 네,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연구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고 막 기대감을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투자를 받아서 그걸로 연구의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네.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G3 BNT인 것 같습니다. 말도 이 회사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필요하니까 홍보해서 투자 좀 해라라는 관점을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서 공모를 증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회사의 우리가 주식을 산다고 해서 자본금은 늘지는 않지만 우리 그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자본금을 더 확충해서 또 투자의 전략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이 증자가 나왔을 때 급락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추가 상장을 하던데 그 그렇죠. 내용이 그런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자본금을 늘리고 투자금을 계속 만들고 주식수를 늘린다는 건 그만큼 자본금이
그 주식 수가 늘어날 만큼 그 돈이 회사 쪽으로 들어와서 그 돈으로 또다시 투자하고 전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네. 투자하는 거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만 자본금 늘리는 쪽에 쓰이는 것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회사는 실제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들고 가는 것보다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안구 건조증에 대한 기대함, 안구 쪽에 대한 이슈는 좋긴 하지만 그 현재 분위기는 저만액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네. 미세먼지라든지 눈을 통해서 눈을 보호하는 쪽에 저만액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안구 건조증에 대한 부분의 치료나 이런 쪽으로 임상 연구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회사가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을 때 그때 보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을 푸는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신라젠이나 뭐 헬릭스미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럼 그런 걸 뭐하러 들고 갑니까? 더 안 좋은 회사, 차라리 셀트리온을 100만 원까지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럼 네네. 이거는 매도하고 다른 거로 종목 네, 옮기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다른 게 옮기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바이오 쪽에 이런 네. 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은 바이오는 투자하지 마세요. 뭐 급등이 나와도 내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바이오는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한 번쯤은 올라올 수 있는데 28,900원, 29,000원짜리에서 저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바이오주입니다. 29,000원쯤에서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대웅요. 대웅이요. 네, 네, 15%인데요. 매수가랑. 3만 원에 15%인데 네. 전번에 한 3만 5천 얼마까지 가는데 네. 놓쳐갖고 쭉 아. 밀렸다가 지금 조금 올라와서 네, 네. 어떻게 하나 싶어서 좀 여쭤보려고 매도 시점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놓치시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신데 매도를 네네. 언제쯤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대웅을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금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자리인데 뭐 수익이 올라오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안전하게 있는데 손실권에서 전화 안 두신 게 정말 다행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온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메디톡스 반사이익인데 메디톡스랑 또 소송 중이잖아요. 근데 메디톡스가 이기게 되면 이 회사는 주가가 뚝 떨어질 건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많이 올라왔어요. 대웅이 좀 과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뭐 회사가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신고가 영역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갈 거는 그냥 내가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떨어지면은 안 팔고 들고 있으면은 내가 최고점에 물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또 오늘 그냥 수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고 아, 왜 수익 그래요? 실현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올라왔던 패턴대로 보면 원래 추세 방향성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 조정 구간이고 보이세요 네. 화면? 제가 이렇게 대각선 선 하나 그었잖아요. 네. 네, 이 방향성이 원래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가 무너지면은 제 생각에 25,000원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잖아요. 네. 맞죠? 네. 근데 거기서부터 네네. 다시 올라오면 다행인데 살짝 올라온 척 하다가 다시 빠져버리면 어디냐면 18,000원이에요. 그럼 괴롭겠죠. 그래요. 그죠? 네네. 네.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는 저항받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더 큰 자리예요. 아, 매수가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매수가가 여기 아래다라고 하면은 팔 이유가 없겠죠. 근데 네. 매수가가 누가 봐도 제일 높은 자리 부분이잖아요. 네, 높은 네. 데서 샀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은 가격이라면 네. 리스크 관리가 아니라 수익 관리를 하는 거죠. 익절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가는 건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더 앞서게 생각밖에 안 나는 자리니까 꼭 이해하시고 오늘 매도하시고 대응을 꼭 오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8,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요. 오늘 잘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12,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자꾸 떨어지네요. 가격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제 생각에 한 15,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1차 자리는 이미 한번 찍었었기 때문에
한 13,600원, 15,000원짜리를 나눠서 매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떨어지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추가 매수 전략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물량을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시고 분할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세트뱅크입니다. 세트뱅크는 3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아래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지는 마시고 추가 매수는 23,6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 정도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현재는 매수 관점보다 시간이 제 생각에 한 보름 정도는 조금 더 지난다라면은 뭐 감히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네. 보름 정도 지나면 방향성이 나타나는 변곡점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관망하셨다가 방향성 나오면 그대로 홀딩하시고 위쪽으로의 목표가를 42,000원까지 잡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관망하셨다가 4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 잡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조화제약입니다. 조화제약은 5,05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망은 없고요. 네. 반등 나오면 이거는 기술적 대응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쪽에서 단기에 시세를 다 분출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다 분출하고 내려왔던 흐름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기술적 반등을 한 번만 준다라면은 매도하시고 아래에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은 위로 따라가기보다는 아래에서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 주면은 5,200원대나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올 때 정리하시고 더 아래 제가 봤을 때 한 4,200원대 아래쪽 왔을 때 기술적 반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반등 나오면 5,200원 또는 매수가 부근에서 정리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BT1입니다. BT1은 3,3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수익이 나오고 계셔서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3,350원 같으시면 굉장히 잘 사셨네요. 네. 한 번쯤 또 기다리고요. 한 며칠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만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목표가는 한 4,600원대 이때 올라올 때 수익 실현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로 떨어질 때 익절가까지 조금 체크해 드린다라고 하면은 익절가는 한 3,63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600원에서 수익 실현하시고 익절가는 3,63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번 종목까지 오늘의 댓글 상담도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저희가 열심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